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왔죠. 이게 지금 우리 주류 메이저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좌진영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선관위 쪽에서는 이 선거 감시단 오는 것을 반대했었죠. 우리가 가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NO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다. 미국의 선거 감시단의 배후에는 바로 트럼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들이 대거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는 우리 이제 외국 시민들이 나가서요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뭐 한미 동맹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 이런 걸 외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또 윤 어게인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자, 이게 분명히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왔습니다. 기어이 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요.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다리던 그것이 왔다, 큰 거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이재명이 많은 공약 중에 이걸 대표로 제가 요즘 자주 보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들에게 왜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됩니까? 학교를 인민 무슨 위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이 하겠다.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재명의 위험성 알리는 뭐 수단으로서 이거 이상 좋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더 이렇게 허리를 꺾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겠다라는 저 공약입니다. 이재명이 한참 잘 나갈 때 저걸 던졌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학부모 가운데 저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널리 공유해야 되고요. 심지어는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정교전을 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그래요, 뭐든. 과유불급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을 크게 깎았던 것은,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요즘도 거북선 그 실언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또 궁지에 몰려있죠. 지지율이 더 꺾일 겁니다. 거기다가 또 연설하면서요, 포항공대가 울산에 있는 것으로 또 발언해가지고,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포항공대가 울산에 있습니까? 그런 말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요, 예, 민주당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죠. 사전투표 동료입니다. 사전투표 동료. 기어이 또 올 것이 왔습니다. 소위 이제 우파 쪽에서는요, 미국으로부터 올 것이 왔다. 좌파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또 사전투표가 왔다. 이제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전투표에 목숨 거는 것 같습니다. 자, 저들이 사전투표에 저렇게 공을 들인다면은요, 우파에서는 본투표로 가시죠.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지 접을 때 말이죠. 그게 특별히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접어도 좋고 안 접어도 관계없어요. 안 접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요. 접어도 관계없고 몇 번 접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만 안 접고 깨끗하게 한 번, 두 번 정도 접어서 넣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접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떤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보여주면 안 된다. 누구에게 안 보이게 해야 된다. 접는 과정에서 그리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너무 꼬깃꼬깃 이렇게 막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표기도 그렇고요. 나중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접는 게 한 번 접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접거나 뭐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야 이번에 이 모스탄 여기 이제 이 감시단을 이끌고 온 인물이 이제 트럼프의 최측근 모스탄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대학 교수 그리고 대사 역도 수행했던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미 다녀간 적이 있던 인물인데요. 이게 이제 보도가 크게 안 되다 보니까 유튜브 일각에서는 뭐 방송도 하고 그랬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스탄 이분이요. 벌써 이게 3월경에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자, 이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와 이에 따른 한국 민주주의 위협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기독일보에서 이게 보도를 한 적이 있고요. 네이트뉴스 보면 나경원 의원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초청 세미나, 대사역인데 좀 독특한 대사죠. 국제형사사법대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외 최측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미나를 개최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주빈으로 와서 뭐 주인공으로 와서 중요한 발언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이런 뉴스가 쫙 나와 있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왔다라는 것은요, 그 배후의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 의중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페넨 마이크 이런 거 보십시오. 미 전직 대사 모스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쿠데타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쿠데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쿠데타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뭐 이 대통령 탄핵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딱 한 개죠. 내란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란일까요? 그건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내란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 목적이 아직 달성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정쩡한 상태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면요. 이 당시 나경원 의원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초청 세미나라고 이렇게 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조시 당당하게 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들이 이 당시에 말이죠. 이런 걸 열었을 때는 이건 평소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 등과는 좀 맞지 않거든요. 저는 이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공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요 뒤에 보면은 윤재옥 의원도 있네요.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뭐 이런 어떤 주제로 서로 이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모스탄 대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일종의 그것이야말로 내란이고 쿠데타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우파적 논리죠. 뭐 꼭 우파 뭐 좌파 이런 걸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가르치는 그 논리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애국적 논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지금 선거 감시단을 이끌고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자, 나경원 의원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초청 세미나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한 어떤 그 내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요게 불과 2달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선 진행 상황에 있지만요. 저는 이것도 그 대선 진행 상황 중에 거대한 중요한 아주 변수 중에 한 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그 부정선거 패턴이 글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와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죠. 그걸 보고 부정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추방하는 운동을 규명하는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탄식을 합니다. 아, 김문수가 왜 저런 발언을 하느냐. 저는 어떤 그 김문수 후보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어가지고요. 부정선거 쪽에 힘을 자꾸 실어주는 어떤 그 발언을 하게 되면 마지막 토론에서 이재명이나 어쩌면 또 저기 이준석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왜 출마했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사전투표가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 법으로 그걸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 사전투표를 문제시 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공약에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전투표가 안전하니까 열심히 많이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냈을까요? 저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 본인으로서 사전투표를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가장 큰 행사가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그 제도권 안에서 자기가 출마를 했는데 사전투표를 부정한다. 이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후보기 때문에. 후보로서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지지층에서는 알아서 본투표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 발언을 해놓은 것은요. 이준석과 연대를 위한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다. 밑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부정선거를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인물이 이준석이거든요. 이 이준석보다도 더 센 발언으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거의 조갑제 정규자하고 똑같아요. 더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는. 때문에 이준석하고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그 정도 발언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알아서 그냥 본투표로 가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큰 것이 왔다.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들이 그냥 왔다가 여행하고 뭐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 온 게 아니라고요. 뭔가 잡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부방대 같은 경우도 과거의 부방대보다도 더 조직이 커져 있거든요. 트럼프도 어쨌거나 그 엄청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압도적으로 당선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건은 이왕이면 투표장에 다 전부 간다. 그리고 본투표로 간다. 접을 때 한두 번 정도 잘 접어서 넣는다. 자, 미국 전직 대사 윤 대통령 탄핵 쿠데타로 간주될 수도 있다. 미국 한국의 경제 안보 지원 중단 가능하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요게요 3월 19일 날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요 최근에 주한미군 4,500명 빼서 뭐 다른 곳으로 보낸다, 괌으로 보낸다, 뭐 저쪽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게 오보다라고 가짜 뉴스다라고 말도 있지만 저는 그거 배경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이야기가 3월 19일에 벌써 나왔는데 딱 떨어지잖아요.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가 의지가 지금 가동 중에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윤 대통령 탄핵 논란 보수층 결집 강화 전망, 이재명 당선 보장 없다. 이게 미국의 입장으로 봐도 되겠죠. 중국 공산당 대체 후보 고려 가능성. 이 당시에는 이재명 아웃시키고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 등등을 고려했다라는 말도 있긴 했었죠. 그렇지만 국내 현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 윤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후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 예상이 된다. 윤 탄핵 단기적 승리지만 장기적 패배될 수도. 자, 윤 의회인 쪽에서 뭐 이런 어떤 배경을 갖고요. 윤 대통령 돌아온다를 외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 현실적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를 보시면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경제 안보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대북 송금권도 걸려 있고 친중 하드코어로 지금 분류하잖아요.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재명 하면 친중 하드코어, 그것도 핵심적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분명히 경제적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단순히 지금 현재 한미 통상 문제 뭐라든가 뭐 관세 문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거대한 뭐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안보 지원에 대해서도 특히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큰 어떤 변화가 따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 경제, 금융 전반에 걸쳐서 심대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 이재명으로 가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죠. 자, 어떻습니까? 정말 김문수 후보는 후보대로 그리고 부정선거 쪽은 부정선거 쪽대로 다들 지금 이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 하나는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과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소라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 싸움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뭐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안더라도 합쳐야 될 겁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지지율 아무리 적게 나와도 9% 나와요. 많이 나온 거는 11% 나온다고. 그걸 10%야 평균. 10%좀 나오는 후보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파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준석 팬덤이 모여 있는 그 FM 코리아 팸코 있죠. 거기 정치 게시판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문재인, 이재명이야.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쪽 패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재명에게 안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싫어하긴 하죠. 그런데 그래서 말이죠.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할 경우 그 표가 이재명에게 가는 게 아니고 김문수에게 대부분 옵니다. 한 3분의 2 이상 올 거예요. 때문에 단일화 효과는 김문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김문수, 이준석이 둘이 단일화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 뿌리려고 해방 놓으려고 벌써 공작 들어갔잖아요. 벌써 TV 토론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벌써 이준석을 공격하잖아요. 저기 이재명이가. 이거 아마 세 번째 27일 정치 토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국 김문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단일화 이슈가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네거티브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틀어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없죠. 그렇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 내란에 대한 입장, 뭐 단일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거래가 있었나 없었나, 뭐 등등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 일본 국적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김문수 후보를 저들이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재명이 압도적 1위였기 때문에 그거 안 하다가 이제 보니까 턱밑까지 따라왔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드디어 지금 민주당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경기지사 하면서 헬기 타고 많이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건 도지사로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헬기 타고 빨리 날아가는 게 좋거든. 그걸 갖고 황제 헬기라고 또 떠들고 있던데 말이 안 되지만 계속해서 지금 저들이 김문수 후보를 때리려고 뭐든지 다 찾아내서 지금 뭐 던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지금 그런 이슈로 인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남은 것은 부정선거를 최대한 막아내고 이준석과 단일화만 되면은 저는 거의 이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